예, 추문으로 얼룩진 가짜 사나이.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들이 가짜 사나이 아니었냐라는 시각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인들이 유튜브에서 군 특수훈련을 받는 것으로 인기를 끈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의 이근대위가 연일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채무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가짜 사나이 이후로 옛날 영상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어색하면서 그래도 좋은 추억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저희 인지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금 이근대위 최근에 여러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좀 올리고 있는데 장혜지 평론가님. 그런데 일부 유튜버의 제기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관계는 맞는 겁니까? 네, 일단은 성추행 관련해서 벌금 200만 원형이 대법원에서 2019년에 선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쯤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심야에 탈의실 앞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건데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2심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또 대법원의 상고는 기각이 되었어요. 대법원에서 상고를 안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당시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또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등 영상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반면 이근대위 입장에서는 본인이 2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고 판결은 나왔지만 본인은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확정됐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속 SNS 활동을 또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법원에서 선고까지 받은 사항을 부정하게 되면 그 당시 피해자분에 대한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 본인은 성추행 처벌을 받았지만 어떤 성추행도 안 했다라는 게 오늘 해명인데 최 교수님 정말 이러면 당시에 이 사건에 어떤 관련이 있었던 여성에게는 2차 가해 논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 입장에는 저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성추행 본인이 안 했다고 그러고 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그걸 부인하고 있게 되면 사람들이 또 네티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고 법원의 판결문도 찾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의 신상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또 제보를 했던 증언을 했던 분이라든지 CCTV 확인했던 부분들과 연관해서도 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를 안 받으렸단 말은 증거 가지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 피해자 되시는 분, 지금 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피해자 되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포에 떨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본인을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혜식 변호사님. 근데 사실 이 의혹 제기는 관련해 이제 구설은 처음이 아니어서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이 채무 200만 원 껐다가 안 갚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그때 일단락이 잘 안 됐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 피해를 주장한 A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못 받았다면서 역시나 판결문까지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근대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미 변제를 다 했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못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 대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자 갚았다고 착각했다면서 200만 원을 변제했고요. 피해자를 만나서 일단 서로 간에 사과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트 의혹이 한번 불거졌었고 그때도 판결문에 대해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뒤늦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성추행 판결문에 대해서도 또다시 본인은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스캔들, 구설수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유튜브로 유명세를 얻은 분들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혜식 평론가님 짧게 하나 더요. 왜냐하면 이근대위 말고 채무 논란 말고 오늘 이 성추행 과거 전력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교관들도 성추문 의혹을 또 다른 유튜버가 제기해서 이게 지금 또 가짜 사나이가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가짜 사나이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출연했던 이 로건 교관, 또 정은주 교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이 불법 퇴폐 유흥업소를 자주 드나들었다 이런 제보가 또 제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보가 계속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유튜브 스타들에게 이런 식의 폭로가 이어진다는 점,
유튜브라는 매체가 이제 대세가 되었지만 검증 단계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이근대위가 최근에 이제 유명세를 떨쳤고, 그리고 이 성추행 의혹, 과거 전력, 그리고 비투까지 좀 구설이 많아지니까 요즘 광고 CF도 많이 찍었었는데 그렇죠. 해당 패스트푸드 이 브랜드가 광고 이제 뭐 손절했다는 얘기도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스트푸드점에서 밀리터리 버거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근데이를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했었는데 예. 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햄버거 업체에서 이 밀리터리 버거와 관련돼서 7개 정도 영상이 있었거든요. 관련된 이 영상을 모두 다 블락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들어가도 이 패스트푸드점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이근데이 관련된 것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 이근데이 관련된 논란이 자기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대세로 떠올랐던 가짜 사나이, 그런데 이 해당 출연자들의 논란이 오늘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